벌써? 출결번호 1976 RMS 1976. 지난 시간에 우리가 LMI로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까지 풀어보고 시뮬레이션까지 테스트 해보라 했는데 다 확인 다 해봤습니까? 잘 되던가요? 이제 안정성 해석하고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두 개를 지난 시간에 LMI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조금 개념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볼 거고 생소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시그널은 이제 우리가 L2, L 인피니티 그런 신호가 있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있으면 자, 여기에 L2 시그널 L2 시그널 시스템에 들어가는 신호, 입력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신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LMI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성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능. 그래서 어떤 성능이냐, H2와 H 인피니티.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성능입니다. 여기서는 L2, L 인피니티, 뭐 이런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 영역의 신호 크기를 다뤘다면, 이제 시스템에서 H2, H 인피니티, 즉 스테빌리티 말고 또 다른 우리 관점이 퍼포먼스죠.
그 제어는 크게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뤄봤다면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 시스템에 대한 노움, 즉 H2, H 인피니티 노움이 뭔지,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LMI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LMI로 표현하는 거는 첫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LMI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KYP 렘마라고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렘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렘마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패시비티 시어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선형 시스템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LMI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 스테빌리티, 그다음 퍼포먼스 두 개 다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크기, 노움을 어떻게 이제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첫 시간에 학습을 하고, 두 번째 구체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놈드 스페이스죠. 노움이 정의된 스페이스에 우리가 LP 노움을 정의를 하려면, 노움이란 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게 이제 신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 놈드 스페이스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놈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L1부터 L 인피니티 놈이고, 이 신호가 이제 어떤 펑션, 함수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와 같이 R 스칼라 어떤 값으로 매핑되는, 자, 그런 신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놈드 스페이스죠, 이게 신호에 대해서. 자,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노움을 정의를 할 겁니다. 시스템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선형 시스템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전달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고, 전달함수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크기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벡터와 시스템을 매트릭스 형태로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정의를 할 때, 앞에서 놈드 스페이스죠. 신호의 크기를 정의하는 놈드 스페이스 있고, 그 중에서도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새로운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된 스페이스를 우리는 힐버트 스페이스랍니다. 자, 인너 프로덕트는 쉽습니다. 뭐냐? 우리가 벡터 내적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 X와 Y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는 각각의 놈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이제 인너 프로덕트. 그러면 언제 이 인너 프로덕트 값이 제일 커질까요? 코사인? 0도. 그러니까 두 벡터 방향이 같을 때 인너 프로덕트는 제일 커집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0이 된다는 것은 서로 오소고나라다. 인너 프로덕트.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신호를 만약에 제곱했는 게 노움에 제곱했다. 그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죠. 두 개의 방향이 같다. 자, 그렇게 되면 코시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 그래서 이게 제일 크죠. 두 개가 방향이 같을 때. 나머지 인너 프로덕트 있는 거는 항상 그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L2 신호를 우리가 정의를 하죠. 자, L2 신호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에서 정의되는 거고, 힐버트 스페이스 펑션이다. 그 얘기는
F가 인너 프로덕트를 가진다. 자, 인너 프로덕트를 가지는 거는 결국 두 개, U와 Y, 여기 Y입니다. Y. U와 Y를 인너 프로덕트에서 인너 프로덕트 했는 게 이렇게 이제 적분했는 그 값이 어떤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는데 예를 들면 이 값이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죠. 그러면 이게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무한대까지 적분했는 것이 시간이 자 했는데 1도 적분하면 무한대인데 그러면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이 신호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그래야 적분하면 제곱해서 적분하면 유한한 값을 가지죠. 자, L2 신호의 특징은 시간이 무한히 지나가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신호가 L2 신호다. 그럼 노이즈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는 0으로 안 가죠? 그러면 L2 신호가 아닙니다. 자, 그게 이제 L2 신호의 특징이다. 자, 같은 걸 U하고 U를 같은 걸 인너 프로덕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같은 방향이 같죠? 그래서 U의 놈의 제곱을 적분한 게 됩니다. 자,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 그렇죠? 놈드 스페이스 우리가 정의했고 놈드 스페이스 놈드 스페이스. 자, 그 밑에 힐버트 스페이스를 정의한 게 힐버트 스페이스는 인너 프로덕트로 정의된 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설명을 한 거고, 자, 시스템의 우리가 시스템 크기를 해석하려면 리니어 시스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 스페이스죠. 바나 스페이스가 놈드 스페이스 중에서도 자, 컴플리트란 말이 있죠. 자, 바나 놈이 정의된 스페이스를 놈드 스페이스라 했고, 이 놈드 스페이스 중에 수렴, 컨버전스 시퀀스로 정의된 수렴성을 보장하는 게 컴플리트입니다. 수렴 이꼬르 컴플리트. ET 컴플리트. 됐죠? 그러면 컨버전스 시퀀스를 어떤 집합을 정의해서 집합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되면 이 수렴성을 보장하는 걸 컴플리트라고, 컴플리트를 만족하는 걸 우리는 바나 스페이스랍니다. 바나 스페이스. 됐습니까? 자, 그래서 LP 신호 그거를 우리는 바나 스페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LP. 다양한 놈드 스페이스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시퀀스 컨버전스를 만족하는. 자, 그 안에서 여기 이제 놈드 스페이스 밑에 이제 바나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 안에 힐버트 스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 인너 프로덕트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only L2 신호만 힐버트 스페이스에 속한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집합 스페이스를 설명을 하면, 자, 놈드 스페이스, 바운디드 리니어 오퍼레이터, 즉 X 신호에서 Y로 매핑되는 그거를 우리는 L 이렇게 노테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X에서 Y로. 자, 이때의 오퍼레이터의 노움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요 P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면 이 P 매트릭스가 X 벡터에서 Y로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스템의 노움의 크기를 정의하는 거죠. 자, 입력 벡터는 우리가 노움을 계산할 수 있죠. X 벡터에 앞에서 시그널 노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매트릭스 하면 Y로 매핑이 됩니다. 매트릭스를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겠죠, 시스템에.
그러면 입력의 놈 크기에 출력의 크기를 B를 구해서 거기에 수프리머 제일 큰 값 그렇게 정의하는 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의 크기다. 자, 그 크기를 우리는 K라고 쓰고 이거는 우리는 시스템의 놈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입력의 크기 놈, 그 다음에 출력의 크기 놈 B를 해서 우리가 시스템 놈을 결정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의 놈은 놈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induced 놈이랍니다. 파생된 놈이라 induced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 또한 놈의 성질을 만족한다. 놈도 스페이스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induced 놈이라고, x에서 x로 가는 거는 이제 L 리니어 오퍼레이터 x의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x가 바나 스페이스는 뭐라 했죠? complete 한 특성을 만족하는 게 바나 스페이스다. 그러면 x에서 y로 매핑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도 바나 스페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자, 오퍼레이터 있는 게 우리가 나누기만 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곱셈의 법칙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 바나 스페이스에 속한다. 자, 두 개의 전달함수 합성곱은 마찬가지 x에서 y를 거쳐서 g 전달함수를 통과한 것도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정의가 가능하고, 자, 이 오퍼레이터 각각을 합성하는 것의 놈은 각각의 놈의 크기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만족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대로 요거를 이제 컴포지션 폼, 엘제브라의 컴포지션 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엘제브라는 오퍼레이터와 매트릭스를 우리는 엘제브라라 한다. 그래서 엘제브라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연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특정 놈드 스페이스 또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집합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엘제브라,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매트릭스에 연산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투놈과 투놈의 비를 이렇게 구하죠.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싱글라 밸류를 찾을 수 있고, 이 P 매트릭스의 싱글라 밸류 중에 가장 큰 값을 이와 같이 연산을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선형 대수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하고 같다. 자, 이런 놈은 앞에서 정의를 했을 거고. 자, 그래서 시스템을 다루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고 선형 시스템을 먼저 다루죠. 자, 선형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표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습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신호의 크기를, 시스템의 크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노테이션을 합니다. U는 L2 시그널이다. 자, 그러면 U가 1은 L2에 안 됩니다.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한 대까지 적분했을 때 얘가 바운드된 어떤 값이 있어야 돼요. 그게 L2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입력 U가 L2 신호가 됐다. 그럼 조건이 좀 까다롭죠. 인너 프로덕트가 이제 정리되는 스페이스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자, 람다라는 걸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U는 시간 영역이죠. 맞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나면 U 햇은 S 도메인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U 햇이라는 건 S 도메인의 변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U 햇은, 자, 람다 곱하기 US, U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나타난 걸 우리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제 실제 식으로 보면 UT에다가 E에 마이너스 ST에서 적분하는,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죠. 자, 요거는 쉽게 표현해서 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람다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폼 한 거구나. 자, 표기된 거는 S 도메인에서 U 햇으로 표현하죠. 햇이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그냥 U는 신호, 시간 영역의 신호입니다. 자, 시간 영역의 신호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람다는 바운디드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바운드 되는 거는 우리가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유한한 값을 가지죠. 자, 그래서 L2, U가 시간에서 L2 신호라 했죠. L2 신호를 H2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노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H2로 바꿔주는 오퍼레이터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람다가 오퍼레이터라 했으니까 인듀스 오퍼레이터는 이제 인듀스 노음이라 있고, 이 노음은 우리가 계산을 정의를 하면 수프리멈 U의 L2 신호에 대한 노음, L2 노음,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해서 H2 노음이죠. 자,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수프리멈을 계산하면 이 오퍼레이터의 크기가 나온다. 얼마일까? 이건 숙제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H2 노음이 뭐냐? 아직 얘기를 안 했죠. H2 노음에 대한 걸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결국은 힌트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시간 영역의 신호를 L2라 했고, 시스템의 크기,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크기를 우리는 H2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에 대한 노음의 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H2가 뭐냐? H2는 자, 컴플렉스 펑션이 어널리틱하다라는 정의는 뭐냐? 어널리틱하다는 거는 이 복소 함수가 컨티뉴스하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 자, 이런 걸 우리는 어널리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수학 공부상이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컨티뉴스하고 바운디드 돼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테일러 시리즈로 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2의 정의는 뭐냐? 어널리틱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C 컴플렉스 넘버가 자, CN 스페이스로 매핑되는데, 자, 이거를 H2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U 햇은 지금 뭐예요? 라플라스 도메인입니다. 복소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가 어널리틱하다. 즉, 오픈 라이트 하프 플레인. 복소 평면에서 우반 평면에서 어널리틱하다. 즉, 우반 평면에 폴이 없다는 거예요. 시그마 플러스 제 오메가 여기 영역에 폴이 다 좌반 평면에 있고 우반 평면에 폴이 없다. 자, 그게 U 라플라스 변에서 오픈 어널리틱하다. 이 영역에서. 됐나요? 네. 만약에 S 플러스 2분의 1이다. 근데 이건 좌반이죠. 그게 아니라 함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U 해시 만약에 이와 같이 돼 있으면 어널리틱 하지 않죠. 2일 때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널리틱 하다는. 자, H2에 속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에 대해서 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시그마가 0에 가까이 간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전달함수가 J 오메가 축에서 만약에 불연속점을 가진다 그러면 이걸 만족은 안 하겠죠. 그래서 우반 평면에 있어서 요 사이에 불연속한 어떤 포인트가 존재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너리에서 컨티뉴스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 지금 유햇은 주파수 영역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자, 주파수 영역에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투놈을 제곱하면 에너지 함수처럼 되죠. 제곱해서.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적분한 값이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진다. 자, 그러려면, 그러니까, 버티클 라인에서, 여기에서 전체, 요 축에서 살펴볼게요. 주파수 영역에서, 자, 크기. 만약에 전달함수 J 오메가, 전달함수의 J 오메가 크기를 살펴봤을 때,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데 플러스를 그려보면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이게 스테이블 해야지 어떤 유한한 어떤 값이 되지. 만약에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유한한 값을 안 가지겠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H2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 같으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요 세 개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H2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L2와 H2. 자, 요 사이에 이퀴블런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호를 보면, 자, 먼저 맥시멈 모듈러스. 맥시멈 모듈러스라는 거는 어널리틱 펑션. 자, 어널리틱 펑션 아까 얘기했죠. 컨티뉴스하고 바운드 되는. 자, 그거를 어널리틱. 어널리틱 펑션은 자, 그 값을 내부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들 어떤 어널리틱한 연속적이고 바운드된 어떤 영역에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그 값은 어디 있냐면 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익스트림 포인트, 바운더리의 값이 존재해요. 우리가 맥시멈 값을 찾을 때. 자, 그래서 앞에서 있던 H2 신호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요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적분하면 요게 이제 J오메가 축에서 적분했는 거하고 같겠죠. 자, 여기에 어널리틱 하다면 J오메가 축상에서만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는 주파수 영역에서 U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H2 노음이 된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J오메가 축에서 제곱해서 2분의 파이 나누면 이게 이제 출력이죠. 지금 두 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인너 프로덕트 주파수 영역에서 값을 구한 결과가 결국은 H2다. 자, L2 신호는 어땠습니까? L2 신호는 U 해시 지금 주파수 영역에서 바꾼 거고 시간 영역에서 두 개 제곱해서 그냥 적분한 거죠. 자,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J오메가 축에서 얘의 값을 적분한 값이다. 자, 여러분들 통신이론이나 다른 것에서도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 총합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 총합은 어땠나요? 같죠, 적분했는 값이. 자, 그래서 팔레이 위너 시어럼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인더 프로덕트 H2 놈을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하는 것은 U의 라플라스 변환과 V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가 만약에 전달함수가 정의가 된다 그러면 곱해서 J오메가를 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 값을 구하려면. 그렇게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Continuous Analytic Function은 그 값은 이 인테리어 안에 값이 아니라 Extreme Value, Boundary Value에서 그 값이 존재한다. 즉 여기에 있는 값에는 우리가 찾는 맥시멈 값이 존재 안 하고 J오메가 축에서만 답이 있다. 그래서 J오메가 축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그래서 팔레이 위너에서 이론에서 나온 거는 자, U가 시간에서 L2 신호다. 그러면 시간에서 바운드된 신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죠. U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H2 신호가 되는 거죠. 얘가 시간에서 바운드돼서 에너지 적분했는 거하고 주파수에서 바운드된 신호가 당연히 가지겠죠. 그래서 요는 H2 U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H2 신호가 된다. 자, U 해시 라플라스 변환한 게 H2가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역변환하면
역변환해서 이 U는 L2 신호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라플라스 역변환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U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U 햇이 되는 이러한 U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L2 신호, 그 다음에 요거를 주파수 변환을 하면,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H2가 됩니다. 마찬가지 H2는 L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H2 신호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자, L2 신호는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바운디드 되는 신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죠. 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하면 L2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H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의 마이너스 파트, 즉 H2의 오소고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L2 햇, L2 햇이라는 거는 햇이 표시가 주파수 영역이라 했죠. 주파수 영역에서 J 오메가 리얼 밸류. 왜냐하면 J 오메가 엑시스에서 어널리틱 함수는 J 오메가 축에서만 우리가 연산을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레셔널 부분함수를, 전달함수를 구했을 때 이 표현하는 전달함수가 레셔널, 그러니까 유리수 함수로 레셔널로 표현된 것을 여기에 서브셋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 우리가 다룬 건 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전달함수는 분수함수로 표현됐죠. 레셔널로 표현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업사학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 자, 여기에 RH2에 해당되는 거다. 스테이블한 시스템. 그래서 여기가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H2가 L2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H2로 바뀌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 그다음 주파수 영역에서 J오메가 축에서 적분해 있는 그 값으로 우리는 등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팔레 위너 시어럼에서 자, 볼 수 있는 게 U가 시간 영역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되는 것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출력이 나옵니다. 두 개 인너 프로덕트 해서 주파수 영역이죠. 주파수 영역에서 인너 프로덕트는 H2 놈이 되죠. 자, H2 놈이고, 자,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그 다음 시간 영역에서 같다고 했죠, 에너지가. 그래서 UT와 YT를 L2 인너 프로덕트 하면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가 같아진다. 자, 그래서 이거 인너 프로덕트 하면, 자, 람다 트랜스포즈 람다 이렇게 곱해지죠. 자, 그렇게 곱해지는 게 결국은 U에서 곱해진 거하고 같으니까 얘는 결국은 람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됩니다. 유니터리 매트릭스 정의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L2 신호하고 그 다음에 H2는 아이소모픽이다. 자, 그 뜻은 동상이다. 같은 상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보면 H2 신호를 L2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람다 인버스로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으로 정의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U 햇 라플라스 변환해서 역변환하면 시간 신호가 되죠. 그게 바로 UT가 된다. 자, 요거는 라플라스 정의에 따라서 E에 ST 곱하고 적분해서 2분의 파이 나누면 되겠죠. 마찬가지 요거 라플라스 변환의 놈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H2 놈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L2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다. 그 다음에 H 인피니티 놈은 뭐냐? 자,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전달 함수를 구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대 플러스 그릴 수가 있죠. 자, 이것 중에 물론 이제 전체 에너지를 적분해서 앞에서 구한 게 H2였다면 H 인피니티는 이 제일 큰 값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에서 제일 큰 값. 그래서 어떤 신호가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다면 얘는 H2 놈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빨간색과 어떤 뭐 초록색의 어떤 신호가 있으면 누가 에러 크기가 더 크냐 작으냐 2놈을 구하면 되겠죠. 이 레벨의 차이. 그게 아니라 자, 얘가 파란색인데 갑자기 주파수에서 이렇게 뛰어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특정 주파수에서 어떤 크기가 굉장히 튀어나오는 것은 이 신호를 적분하면 얘가 전체적으로 작다고 해서 이 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주파수 특성에서 이런 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정의된 게 H 인피니티 놈입니다. 됐죠? 특정 주파수에서 어떻게 튀어오르는. 자, 요게 H 인피니티 놈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H 인피니티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H 인피니티 펑션은 G hat 라플라스 변환했는 이 함수가 어널리틱하다. 컴플렉스 라이트 하프 플레인에서 어널리틱하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G의 0에서 0으로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제오메가 축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함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대. 마지막에 이게 다르다. 앞에서는 H2는 적분을 했죠, 전체. 지금은 적분이 아니라 G hat의 upper singular value, 제일 큰 값을 수프리멈을 구해서 이 값이 무한대보다 작으면 얘는 H 인피니티 놈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무한대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H 인피니티 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맥시멈 싱귤러 밸류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바운드 되는 이 신호를 우리는 H 인피니티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G hat 라플라스 변환해서, 자, 만약에 G의 전달함수, 자, 지금 보면 싱귤러 밸류를 줬죠. 싱귤러 밸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S 플러스 1, S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 S 플러스 3분의 1. 자, GS가 이와 같이 됐다 그러면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J오메가 다 넣겠죠. J오메가. 자, 이렇게 대신 넣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따라서 싱귤러 밸류 매트릭스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하면 이 매트릭스의 어떤 값에 싱귤러 밸류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프리머 최대값. 에센셜, ESS는 에센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이 값보다 넘지 못하는 최대의 값,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보다 넘지 못하는 이 값을 우리는 에센셜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어느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거기에 에센셜 수프리멈 값을 우리는 H 인피니티라고. H 인피니티는 앞에서 우리가 놈하고 쭉 정의를 했죠. 이 중에 바나 스페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H 인피니티 놈은. 그래서 2놈은 H2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되고 H 인피니티는 바나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놈의 크기가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2, H 인피니티 개념만 알면 되는데 H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스템 놈이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주파수 도면에서 해석한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간 영역에서는 L2, L 인피니티 신호. 그런 4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 인피니티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자, G hat이라는 주파수 영역이 있죠. H 인피니티 도움에 속하는 전달함수죠. 전달함수가 있고, 자, MG hat은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자,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주파수 영역에서 U hat을 MG hat,
요 U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US 햇 주파수형에게 H2 신호로 바뀌죠. H 인피니티 신호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전달함수 G를 통과를 하게 되면 U 햇이 GS를 통과하면 출력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는 U 햇을 MG 햇, 매트릭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로 통과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y analytic function U 햇과 G 햇이 있을 때 U는 입력, G는 전달함수. 그래서 Y 햇을 구할 수 있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자, 이거 오퍼레이터는 U에서 Y까지 오퍼레이터는 H2놈 이 정의가 되겠죠. H2놈에 그 다음에 H2로 그 H2에서 H2로 가는 게 바로 H 인피니티 놈이 됩니다. 오퍼레이터로서.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매핑하면 자, 여기서는 람다는 라플라스 변환이라 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하고 변환한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MG 햇 G 전달함수의 오퍼레이터를 통과를 합니다. 그럼 출력이 되죠. 출력을 라플라스 역변환합니다. 그러면 YT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는 L2 신호에서 L2 신호로 매핑되는 게 H 인피니티가 됩니다. 이게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정의된 H 인피니티 시스템 노음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 전달함수가 코절 시간에 대해서 정의된 그 다음에 플러스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L2에 대해서 정의가 된 전달함수라 하면 자, if의 논리프 G 햇 라플라스 변환해서 만들어진 H 인피니티에 있다는 것은 자, 이게 존재한다. 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G가 즉 라플라스 변환하고 오퍼레이터로서 동작하는 자, 이러한 G가 존재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H 인피니티는 LTI 시스템에서는 전달함수가 H 인피니티입니다. 전달함수.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L2에서 L2로 induced 놈을 계산하면 그게 H 인피니티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L2 신호에 전달함수를 통과하는 L2 신호에서의 오퍼레이터의 놈은 자, 여기서는 L2 신호의 H2 놈하고 같다 했죠. H2 놈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놈 계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국은 L2의 induced 놈이죠. 전달함수에 그게 주파수 영역에서는 G 햇의 H 인피니티 놈하고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형 시스템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 세 개가 다 동일하게 같은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라는 거는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H 인피니티 놈의 개인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은 입력 U에 대한 L2 신호 분해,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L2를 해서 그 값이 난 것의 최대값을 우리는 H 인피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H2하고 H 인피니티를 계산을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꼭 할 때 명확하게 좀 이해를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H 인피니티 놈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레셔널 전달함수, 레셔널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는 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변환해서 표현한 게 이제 이 레셔널 펑션으로 되고 이 PQ는 폴리노미얼, S의 n차승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레셔널 H2라는 거는 레셔널이면서 H2에 속하는 거. H2는 적분해서 값이 바운드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레셔널 H 뭐 안 되는 레셔널 하면서 H
인피니티 놈에 속하는. 자, 요거는 지금 H2와 H 인피니티 레셔널은 컴플리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놈드 스페이스죠, 얘는. 놈드 스페이스. 레셔널. 자, 그래서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같거나 작은 그런 레셔널 펑션을 우리는 proper라고 얘기합니다. proper. 자, 그 다음에 Q가 P보다 차수가 높다, 크다. 자, 그렇게 표현된 것을 strictly proper.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하면 우리 ABCD 매트릭스가 나오죠. ABCD. 자, D가 equal 0 되는 게 strictly proper 레셔널 전달함수로 구해서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D가 제로. proper는 D가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infinity는 proper. 자, 우만 평면에 폴이 없으면 G의 라플라스 변화 인피니티 놈에 속한다. 자, G 해시 proper가 되면 인피니티 놈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G가 L2 신호, 입력 U가 L2 신호에 바운드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어떤 바운드된 값으로 나오는 게 전달함수 G가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변환하고 오퍼레이터, 이 오퍼레이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이와 같이 전달함수로 된다 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전달함수 형태를 통과를 하게 되면 라플라스 그 다음 역변환하면 G 해서 시간에서 U를 곱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구하는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L2 신호를 전달함수 G를 통해서 L2 신호로 가는 형태를 만약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L2 head, 즉 주파수 영역에서 변환을 하면, 자, 주파수 영역에서 MG head의 오퍼레이터를 통과를 하면 마찬가지 출력은 L2 신호로 바뀌는. 자, 그렇게 바뀌는 것을 L2 대 L2 시스템을 통과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L 인피니티, 주파수에서 L 인피니티. 자,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경우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일반화된 거 표현이고 0에서 무한대까지 라플라스 변환해서 L2 신호에서 L2 신호로 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H2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H2. 그래서 결국은 이 H2에서 H2로 전달되는 이 매핑 관계를 우리는 H 인피니티 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H 인피니티 쉽진 않죠. 근데 입력의 신호에서 전달함수 통해서 출력의 전달함수 크기 에너지 B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노이즈가 막 들어가요. 시스템에. 그러면 출력에 얼마만큼 영향이 크냐 작으냐 비교하려면 어떤 놈을 쓰면 되겠습니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는 L2 신호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는 L2 신호죠. 그래서 L2 신호에 바운드된 어떤 에너지 B를 계산한 게 H 인피니티가 되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하는 이런 문제는 H 인피니티 프로블럼으로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외부 영향을 에 대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란에 대한 노이즈 이런 영향이 있을 때 그런 거에서 안정적으로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오 하면 이제 H 인피니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자세한 이 뒷부분은 좀 쉬었다 내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결론만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은 LMI 조건에서 X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H 인피니티 놈은 감마로 바운드 된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최대값이 upper singular value, 그리고 우리는 h 인피니티 놈이라 했죠. 이 h 인피니티 놈의 크기를 주파수에 대해서 다 계산해 봐야 되죠. 자, 해봐야지만 아는 문제를 LMI로 이렇게 풀면 감마 값이 정해지면 감마 값을 x가 존재하는 걸 찾으면 이 h 인피니티 감마로 바운드 된다. h 인피니티 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파수형에서 모두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놈인데 LMI로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옛날에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h 인피니티 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게 증명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즉, 이 뜻이 뭐냐? 감마보다 작다는 뜻은 G의 H 인피니티죠. 이 뜻은 뭐였냐면 입력의 L2 놈의 출력의 L2 놈의 B라 했습니다. 자, 그 B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력의 L2 놈의 감마 바운드가 출력의 L2 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이제 요 식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 앞에 있는 이 조건인데, 자, 입실론은 우리가 이퀄 0을 포함하고 있는 그 조건 때문에 여기 감마 이퀄이 됐죠.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입실론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입실론에서 여기 이제 조건이고 플러스 입실론을 우리 추가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조건을 가지고 x와 u 벡터를 왼쪽과 오른쪽에 곱합니다. 자, 원래 있는 조건에서 자, 곱한 다음에 여기 c와 d 있는 부분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x가 포함된 항으로 두 개를 나눠요. 자, 그러면 원래 식에서 여기 c, d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x와 u 벡터를 곱하고 나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요 식을 풉니다. 요걸 풀어보면 자, y 트랜스포즈 y고 u는 여기 보면 감마가 요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와 같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x2 매트릭스를 다 이제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 감마하고 입실론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하면 A가 있는 부분이 AX 플러스 BU,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상이고, 그 다음에 U와 Y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X-죠. V를 이렇게 잡고 나면 V는 X-, 그리고 X-에 X, 그 다음에 U와 Y. 그래서 V'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는 V'을 미분하면 여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식에서 즉 우리가 제안한 LMI 조건에 X와 U를 쭉 해서 이렇게 역으로 얻어도 되고, V를 리아프노프 펑션에서 V'은 0보다 작다 하고 이 조건을 추가를 해줘도 돼요. 그렇게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유도를 하면 이와 같은 결론까지 나옵니다. V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 자, 이게 뭐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자, 이 식을 적분을 해봐요. 0에서 t까지. 그럼 적분을 하면 V'은 V의 최종 시간 빼기 초기 조건의 함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적분항이 포함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자,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다룬다. 레셔널 펑션 중에 H2에 속한다는 것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면 얘는 결국은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그래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면 X는 결국 0으로 간다. 자, 초기 조건이 만약에 0일 때, 초기 조건을 0으로 되면 얘는 결국은 0으로 가게 되는 조건이고,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파트만 보면, 자, 요게 입력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입력에 제곱해서 감마를 곱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감마분의 y 제곱이죠. 그래서 자, 요게 0이 된다 그랬고 결국은 마이너스 감마 빼기 입실론 그 다음에 감마분의 y. 자, 여기를 식을 넘기게 되면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자,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입력 u의 감마 제곱. u가 있으면 감마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라 그러면 뭐 0하고 1 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값에 대해서 제곱을 했던 그 어떤 비례보다 출력이 제곱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의 입력에 어떤 투놈, L2놈이 있는데 그걸 감마를 곱한 게 출력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입실로만큼 더 빼줬죠. 그럼 뺀 값보다 더 작으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결국 하면 L2 신호의 감마를 곱해가지고 L2 신호의 제곱보다 작다. 결국은 이 얘기가 결국은 입력에 대한 L2놈 분의 출력에 대한 L2놈 B가 되죠. 그 B가 감마가 됐다. 그리고 H 인피니티 놈. 즉 처음에 출발할 때 자, 다음과 같은 LMI 조건에 0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쭉 그 얘기가 감마가 H 인피니티 놈의 어퍼 바운드가 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 인피니티 놈은 구하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LMI로 여러분들 이걸 LMI 풀고 ABCD 시스템이 주어지면 이걸 풀어서 X를 구하고 감마를 미니멈 값을 찾아요. 자, 그러면 H 인피니티 놈이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KIP 렘마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입력과 출력이 0보다 크다. 자, 요게 패시브하다는 특징. 패시브하다는 거는 개념을 이따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패시브할 조건은 LMI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는 뒤에 다시 증명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KYP 렘마가 나왔죠. 이 KYP 렘마가 뭔지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H2와 H 인피니티 놈을 실제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꺼줘.